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경기도 주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경기도 IT협회 협의회가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 의회를 상대로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의 불공정 경쟁 입찰 방식을 지적하며 공정한 입찰 방식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30여 개 중소기업으로 이뤄진 경기도 IT협회 협의회가 12일에 이어 19일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 의회를 상대로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입찰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협회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청은 수년간 마스 2단계 경쟁 입찰로 진행해오던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의 입찰 방식을 올해 들어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스 2단계 경쟁 입찰은 가격, 적기 납품, 사후 관리 등의 항목을 평가하고 특히 가격 경쟁을 통해 최대 50%까지 할인이 가능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입찰 방식입니다. 협의회 측은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방식은 사실상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가 제약되고 대기업 독점 사업으로 진행될 우려가 큰 만큼 기존의 방식으로 재추진해 공정한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변경된 방식은 기존 방식보다 예산 소요가 커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이를 추진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방식을 추진했던 전라북도교육청과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경우 입찰 담합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협의회는 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심의위원회 내용 공개, 중소기업 제품의 기술력이 대기업과 대응함을 입증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공개 시행, 계약 방식 선정에 전문가와 언론인 참여 공론장 요청을 제안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20일 미신고 식품 적개거 영업과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PC방 내 식품 적개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6월 19일부터 12일간 도내 PC방 내 식품 적개업소 120곳을 단속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소 20곳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미신고 식품 적개법 영업 7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11건, 식품 보관기준 미준수 5건으로 모두 23건입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이천시에 위치한 A업소가 라면 등 분식, 커피 등 음료 총 32종의 메뉴를 조립 판매하면서 식품 적개법 신고를 하지 않고 4년 6개월 이상 영업하다 적발됐고, B업소에서는 냉동 보관 제품 총 32종, 81개를 실온에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양평시 소재 C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17종에 대해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립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 적개법 영업을 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립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서 적발된 식품위생업소의 대부분은 주민법 의식이 부족하고 식품 안전관리에도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는 소비자 권리와 권리보호와 식품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적발된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며, 경기도 특사경은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장애인 고용 확대와 육아휴직자 별도 정원제 등 공공기관의 혁신적인 제도적 보완과 변화를 도약하고자 민선 8기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 고른 기회, 더 좋은 변화, 더 많은 자율과 책임, 더 커다란 혁신과 도전이라는 4대 추진 방향 아래 13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나 공정하게 공공기관 입사가 가능한 통합 채용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그 시행 시기를 상하반기 연 2회에서 상반기는 3월, 하반기는 9월로 정례화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공기관에는 인사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김동연 지사 임기 내에 장애인 고용률을 5%까지 확대하고 여성 관리자 확대 목표제를 시행해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 또한 35%로 확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통합채용에 응시하는 장애인 지원자는 현행 직무기초능력평가인 NCS 시험을 면제하고 인성검사와 서류 및 면접 전형을 통해서 선발하는 등 진입 장벽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능력 있는 여성 관리자의 비율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자 별도 정원제와 모성 보호휴가, 부모휴가 등 가족 친화적 복무 제도를 적극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을 조성하고 공무직 호칭 개선, 주 4일 집약근무, 재택근무 등 다양성을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반직, 공무직 정원 통합 관리제를 시행해 청년 가치를 확산시키고 부채 중점 관리 제도 도입을 통해 재무 건전성 확보, 기관장 책임 계약 내실화 등 탄력적 조직 운영과 책임 경영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책임 및 역할 강화를 위해 ESG 경영 강화, 민선 8기 임기 내 리백 달성 추진, 사회 공헌 활동 전개, 다자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는 공공기관 협업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도정의 제1파트너로서 도민을 위한 혁신과 도전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18일 28개 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공공기관 운영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